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3일 새벽 1시 36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시황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절제되고 냉정한 시황,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방안 등등을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네. 딱히 그렇게 볼 게 없더라고요. 이제 화요일 뉴스입니다. 원래 수요일 아침에 하면서 따끈따끈한 뉴스를 읽어드려야 되는데, 딱히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글쎄요, 볼만한 게 있는가? 네. 자, 미국 금리 세 차례 인하할 때 시장 반응 보여 주식 분할 매수하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좀 이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인하하려면 그것에 대한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물가가 잡히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죄송합니다. 수요가 위축이 되고 그리고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어야 그래야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거죠. 물가가 안정될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세 차례 인하가 된다고 했었을 때 그 인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몰빵을 하시지 마시고요. 인하가 좀 진행이 되고 나서 그때가 좀 어느 정도 한 두세 번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기 좋은 시기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제 생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코인이 가장 빨리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코인은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녀석 중에서 가장 빠른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될 때는 아마 코인이 반응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아마 내년 봄 정도, 빠르면 내년 봄, 올해 봄 정도고 늦어도 여름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러면 코인이 이제 제가 5월 달쯤 매수를 다시 노려보는 것 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네.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솔직히 지금 녹화를 세 번째 뜨고 있습니다. 제가 헛소리를 조금 해가지고, 요번에는 애시간하면 그냥 올릴게요.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좀 뛰어 올랐습니다. 좀 신기한 현상이긴 한데,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환율이 뛰어버렸다. 참, 한국이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오게 되면 제가 싸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왜 그런지 이유도 잘 모르겠고, 이거는 좀 그냥 기술적인 움직임인 건가 싶습니다. 엔화의 환율은 네, 긍정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엔화를 요때 사서 요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여기 밑으로는 언제든지 사도 된다. 제 엔화 평단이 여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인증을 해드렸어요. 그죠? 엔화 현금으로 바꿔버린. 잘 바꿨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께 엔딩 달고날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조금 드리면서 조정이 좀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 매도 평단이요. 일단은 제가 매도에 대해서 포지션을 잡았던 것들 포지션을 좀 보여드리고 알겠습니다. 제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2개 찍었는데 요 정도 수익 주기다라는 건데 타점이 지금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제가 1개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요거는 조금 올라가지고 아까 단톡방을 보여드렸었는데 말로 해드릴게요. 요 차트로 17,001인가 그렇습니다. 17,001인데 그 타점이 언제냐면 저 차트가 조금 다릅니다. 요게 이제 나스닥 선물 차트인데 나스닥 선물은 17,165까지 올라가죠.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16,900 거의 17,000까지밖에 올라가지 않거든요. 요거 차이가 좀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언제 타점이냐면 요때입니다. 요때. 그래서
요 조정이 나오고 요때 확신을 가지긴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조정이 앞에 조정보다 더 크게 등장을 하고 되면서 우리가 임펄스 웨이브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걸 돌릴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돌리면 나 손절을 하면 된다 라고 판단하고 여기서 숏 포지션을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우리가 요런 구간들에서도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항상 추세가 깨질 때 다른 길로 간다라는 관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긴가민가 했었고요. 근데 이게 타점 자체가 여기서 가격이 약해지게 조정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엔딩에 대한 가능성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격적인 분들은 여기서 숏 포지션을 노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걸 보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 보시면 여기 추세와 여기 추세 연결하게 되면 또 하나의 추세가 작도가 되게 됩니다. 때려버렸어요. 그렇죠? 추세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 더 강해졌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충격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폭포처럼 빠지는 차트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폭포처럼 빠지고 이 뒤에 더 강하게 등장을 했죠. 그러면 이거는 이 전체가 하나의 임펄스 웨이브에 대한 가능성이 꽤나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거 똑같이 빠지나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어쨌든 요 상승 전체 파트에서 여기 하나가 등장을 한 부분이고, 38.2에 대한 되돌림 16,535포인트, 그러니까 선물로는 16,700포인트 정도 될 겁니다. 3월 3월물에서는 그 정도 5,000원 정도 생각하시고,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서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요 차트와 우리 선물 차트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위치를 조금 감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38.2%에서 기술적 반등인데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위치를 막연하게 넘어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추세가 첫 번째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기보다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꿀렁꿀렁 하면서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반등이 좀 등장하더라도 요 차트를 기준으로 16,300포인트에서 16,200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커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나스닥 선물은 요거보다 200포인트 정도, 약 170% 정도 높이 좀 얼추 맞거든요. 그죠? 16,450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정파가 만약에 여기를 밀어서 16,000까지 밀어버린다면, 밀 때의 모습도 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 다음 폭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더 강해지는 연장파 관점에서. 그럼 또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조금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빠질 것이 다가 아니라 이렇게 염두를 좀 하고 계시면서 요 자리, 요 반등이 나왔을 때 또 추가적인 숏 포지션을 또 노려보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고점 넘어가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아까 전에 또 저희 단톡방 보니까 숏을 많이 모으셨다라고 아쉬워하시던데, 숏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요 단등 타점에서 일단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좀 체크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등장하겠죠. 이런 식으로 요것처럼 이렇게 등장해서 다시 부러지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때 또 다시 한번 요 정도 숏 손절을 두고 숏을 노려보는 정도 수준은 괜찮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연착파 등장했었을 때 좀 그림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꼭 염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얼마 안 됐습니다. 12월 한 중하순 정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바뀌면 차트의 흐름이 바뀔 거다. 다른 흐름이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증시가 지금 가장 비싼 고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 됐죠? 네. 그것에 대한 전조 시그널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하여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쭉 원웨이로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다가도 반등을 좀 주고, 빠지다가도 반등을 좀 주고, 아마 제가 만약에 빠진다고 해도 이번 턴에는 15,600 밑으로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올 봄에는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주고 이렇게 다시 빠지는 그런 그림이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발이 빠지더라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좀 빠졌다가 조정을 주고 다시 좀 조정 줬다가 빠졌다가 조정 줬다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 그리고 다지면서 다시 가는 그림은 이제 나스닥은 조금 늦게 코인은 먼저 가고 거기 나스닥이 뒤따라가는 움직임이 합리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막연한 뷰이기 때문에 그런 견적을 내시고 타점을 노리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됐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6,000 훌쩍 넘어섰네요. 그죠?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랑 반도체주도 힘을 좀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추천주 GS건설 같은 경우였죠. 여러분 이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GS건설 이제 파셔도 됩니다. 이제는 제가 GS건설 챙겨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GS건설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시기가 요때거든요. 요때. 그쵸. 그리고 제가 17,000원 정도까지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익절하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15,000원 정도에서 다시 모아갑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배당락 시즌에 16,000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면은 평단이 여기서 잡고 팔고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요 마스터 700원 손해나지 않았니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배당금이 850원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5%가 넘죠? 그죠? 그러면 7, 800원 높여, 한 700원 이상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죠? 이해되셨죠? 정리하십시오. 이제는 저 안 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왜냐면, 내가 여기 밑으로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빠지면은 강하게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만약에 PF가 터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게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거 도전해 볼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S건설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어요. 그리고 하이트줄도 마찬가지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거든요. 셀트리온도 사실 23만원까지 조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여러분들께 셀트리온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건 뭐 다 팔아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뭐 많이 올랐는데 굳이 미련둬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 투자의 관점은요. 투자는 항상 비싼 걸 더 비싸지 얼마까지 갈까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저평가된 종목들을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간에 막 팔고 사고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어젠가요? 어제 오셨던 분 5분몬 가지고 뭐 단타 치신다는 분 계셨는데 죄송하지만 좀 섭섭한 소리 좀 하겠습니다. 제 뿔도 모르면서 그딴 짓 하지 마세요. 다쳐요. 근데 제 뿔도 모른다는 말이 차트를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거의 10중 8구 무조건 손해나게 돼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게 통계학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얼마까지 갈까? 우리가 예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막 비싸다 난리를 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맨날 맞았자 타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타점 맞추는 거는 쉬워요. 진짜로. 체결된 것만 챙겨가면 되거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할까? 그 타점을 잡았을 때 그 다음 웨이브에서 관리를 할 줄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 여기 구간도 제가 빠질 때 100만 아래서 단타를 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의 반토막 나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런 잡았을 때는 이렇게 청사에 나오면 물량을 줄이시는 습관 들이셔야 되고 추세가 깨졌을 때는 무조건 파셔야 돼요. 제가 이게 아니라 내가 비싸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130만원 근처까지 갈 수도 있고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여기서 여기 있죠.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있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올랐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더 갈까? 그건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이때도 뭐라 말씀드렸냐면, 우리 에코프로가 이렇게 살짝 나왔을 때 비싸다라고 말씀드리고, 50만원 후반대 정도 오게 되면, 50만원 초중반? 하여튼 50만원 정도 오게 되면 한번 잡아보든가라고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조정파가 임펄스 조정파가 아니었고, 반등이 그대로 고점을 찍어줬기 때문에, 이게 플랫에 가까운 조정 형태를 비워준단 말입니다. A, B, C. 그리고 고점 치고 다시 가는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노려보는 겁니다. 플랫의 관점에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데 타점을 노리는 건 좋아요. 그러면은 언제 팔아야 되잖아. 그죠? 에코프로가 여기서 내가 고평가되었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더니 그 뭐지 이런 약간 이걸 신봉하는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연구 고점은 한 번밖에 없고 연구 저점은 한 번밖에 없어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자리를 넘어설 수도 있겠죠. 에코프로가. 에코프로는 좋은 회사거든요. 하지만 우리는요, 여러분들께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접근하실 때 철저하게 저평가된 종목을 놓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이득인 거예요. 저평가라는 건 미래 가치가 커져서 현재 가치가 저평가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 가치에 비해서 어떤 악재로 인해서 저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GS건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좋죠. 회사 얼마나 좋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고평가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보조지표상으로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서 무너질 거냐 질문하면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한 번 정도 더 줄라나? 뭐 이런 거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가더라도. 그럼 여기에 타점이냐는 질문 던졌을 때 타점은 전혀 아닌 거거든. 그럼 여기 왔을 때 나 사는지 말든지 결정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얼마나 가든지 뭔 상관이냐고. 그게 이해되셨죠? 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으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공부방에서 시향을 좀 내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요번에 이제 리스크라는 종목이 또 대박이 났어요. 오, 신기하게도. 그런데 리스크는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께도 몇 번 말씀드렸을걸요? 이때 리스크가 참 좋아 보인다라고. 그쵸. 그래서 실제 갔다가 왔다 해서 여기서 슈팅이 강하게 나와버렸는데 이제는 사면 안 돼요. 아니 좀 물리먹 잡을 수는 있겠지만 전략을 좀 다르게 여름 꼭다리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더 갈 거냐 말 거냐 보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더 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입니다. 6대4 정도로. 그렇다 6대4의 전세사를 태울 수는 없단 말이야. 확률적인 포인트 그리고 가능성 목표가 이런 것도 설정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드를 비중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간다 오른다 이런 관점 하지 마시고 리스크란 녀석이 여기 보여주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조금 보여드릴까요? 네. 저 수익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렇죠? 아이콘 온톨로지 이런 것들 뭐 390원, 380원, 360원 정도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380원 스타트 해가지고 360원 정도의 포인트를 봐라. 390원 정도의 서번트성 단타가 가능하다. 리스크는 돌파 매수 관점에서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어제 오후 2시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공방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트를 맞추는 거는 맞추는 거 떨어져도 할 수 있는데요. 맞추는 것보다 이 대응과 관리에 대해 계속 강조를 드릴 겁니다. 봐봐요. 우리 오후 2시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때죠. 1월 1일 오후 2시쯤이니까 1월 2일 오후 요때란 말이에요. 요때. 요 양봉이 형성될 때. 그죠? 그래서 요런 포인트에서 노릴 수 있습니다. 요 차트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차트 보면 어떻게 노렸지? 우리 원래는요, 이게 돌아오는 이 눌림목을 잡는 게 일상이에요. 근데 못 봤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한쌤이 과연 여기서 돌파 매수의 관점으로 매수 피항을 냈다라는 것.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요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럴 때는요, 절대로 손절 지키셔야 됩니다. 만약에 깨지게 되면. 근데 이걸 노려봄직한 흐름이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의 차트만 보여주시는데요. 항상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때는 볼 수 있는 가장 큰 시간의 사이클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리스크라는 종목이 어느샌가부터 참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정확한 징체가 여기서부터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더 들어왔네요. 최근에 핫한 코인이 됐네요. 그죠? 언제부터? 2021년부터.
2021년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습니다. 지금 막 3년 됐거든요. 아, 맞네. 이때 이 리스크라는 녀석이 러시아에 관련된 코인이라는 것 정도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이때 여러분들 장난을 많이 하게 됐구나. 그죠? 러시아가 막 침공할 때만큼 올라갔었고, 지금 최근에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누가 돈줄을 만들 때 이런 매집봉들이 형성되어 있더라. 이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다음 패턴들이 매집봉의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해주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주봉 사이클로 좀 사이클을 줄여봤어요. 아, 여기서부터 진짜 전쟁 때 막 올라갔었고, 이런 데 보면, 요런 것들 날라다니는 요 녀석들이 지금 날라다니고 있는데, 그 평균적으로 지금 요 자리가 굉장히 주요한 메이저 저항대가 되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죠? 이 저항대를 두들길 때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물린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이 물량을 털어내면서 꾹꾹꾹 눌러주면서 거래가 터지는 그림이 많이 형성되거든요. 요런 녀석들을 가지고 우리는 매집봉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의심이 어느 정도의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 뭐냐면, 거래가 터졌는데 다시 막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뚜루룩 올라가는데 여기서 거래가 얘보다 월등히 적게 터져요. 근데 물론 최근 요 세 개는요 거래가 증가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얇아도 벽은 벽이거든요. 얇아도 벽은 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뚫으면서 거래가 증가되지만 어쨌든 여기서 물량이 터져 나온 것보다는 또 월등히 적은 타이밍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게 오늘이었어요. 근데 운이 좋아서 맞은 거예요. 맞췄다, 한쌤 대단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이걸 가지고 전략을 세울 수 있었고, 요 캔들 기준, 저점을 기준으로, 그죠? 요 캔들의 저점을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이거 주식 정보 다 보여주면 안 돼요. 네, 저 재산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영업 좀 할게요. 네, 그래도 공개 버전만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수익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요. 그쵸? 1890원 저도 가볍게 조절 꼭 지키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자리입니다. 재밌죠? 슈팅.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할까? 꼬리가 길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이 녀석이 앞에 파동을 더불어서 한 번 더 가려고 노력을 하시려면 어디를 지키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상방을 완전히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고평가되어서 볼뱅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단 어떻게 돼요? 볼뱅의 중심선이 이제는 상승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다시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2,000원 정도 초반, 2,200원부터 2,000원 정도 사이까지가 였죠. 이런 포인트를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팔고 나서. 오케이. 여기서부터 스타트 딱 끊고 또 패턴들 기다리시면서 요때 타이밍, 그러니까 돌파 타이밍, 요때는 눌림목 타이밍을 노리는 겁니다. 쉽죠? 그렇게 갈 거다가 아니라 내가 전략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까 온톨로지 같은 것도 있었었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온톨로지도 보시면 우리가 390원 아래에서 번트상 단타를 노려보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죠? 봐봐, 여기서 샀으면 이거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20% 가까이 빠져버리잖아. 되게 아파요. 그죠? 390원 정도니까 요 정도. 그러니까 이 상승 파동을 되돌렸을 때 되돌린 타점을 노리려고 하는 거겠지. 그쵸? 이해되셨어요? 네.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콘도 마찬가지고 380원 전후, 오케이, 360원 전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께 참 보면 이제 이렇게 슈팅이 나오게 되면 눌림목 잡으려고 노력하시고, 그죠? 오묘하다. 오묘해. 그죠? 제가 좋아하는 플로우도 만약에 나중에 이런 흐름이 여기가 이탈되게 되면 그때는 다 정리하셔야 돼요. 하고 다시 하셔야 돼요.
심플하죠? 네.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 정도만 하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